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주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한 차원이 높은 또 다른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all green입니다. 정말 모든 주식들이 다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오늘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는 어땠습니까? 완전 피바다였죠. 어저께는 정말 2%, 3%, 5% 빠질 정도로 완전 피가 철철 흘렀는데요. 오늘 보세요. 하루 만에 이렇게 모든 주식들이 다 반등을 했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 주식을 바라보면서요, 오늘은 떨어졌네, 내일은 올랐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예민해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흐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늘은 올랐다가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은 올랐다가 모레는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반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한 가지 철학은 뭐냐면, 좋은 기업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은 반드시 위대하게 우상향을 한다라는 사실만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흐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자, 오늘은요, 테슬라가 2% 이상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660고지를 돌파했고요. 자, 그리고 사실 현재 테슬라가 현재 뚫지 못하고 있는 그 저항선이 대략 680, 690 이 선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테슬라를 둘러싼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호재들이. 그래서 오늘 그 호재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텐데요. 조만간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건 스탠리가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리고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테슬라에게 수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모건 스탠리가 오늘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가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역시 이 보고서를 내면서 프라이스 타겟에 대해서는 900불로 여전히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그리고 스탁 랭킹 자체는 오버웨이트다. 여전히 지금 추가적으로 더 추매해도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가 사실 어제 199불로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이것을 구독하게 되면은 이제 99불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한 거. 자, 첫 번째 우리 살펴봅니다. 내용을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구독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피력했거든요. 자, 그 significance가 뭐냐? 구독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생각보다 적은 투자자들이 이번 이 구독 서비스가 가져오는 임팩트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구독 서비스는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200불씩 매달 꼬박꼬박,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2000불씩 테슬라에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동차 한 대당. 그런데 생각보다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대략 길가에 깔려 있는 게 테슬라가 현재 200만 대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More than 1.5 mill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50만 대 이상 길거리에 깔려 있는데 그 테슬라 소유주들에게만 매달 200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받게 된다고 해도 굉장한 건데, 그런데 2030년을 보자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대략 한 10년 뒤에 2030년도쯤 되면 테슬라가 자동차를 3천만 대에서
100에서 4천만 대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일론 머스크가 이미 벌써 1, 2년 전에 테슬라는 2030년도가 되면은 2천만 대 이상은 생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속도를 보게 되면요, 그 3천만 대, 4천만 대도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3천만 대, 4천만 대가 되었을 때 자동차 한 대당 결국은 1년에 2,000불씩 해서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칠게 계산했을 때요. 계산이 안 나오죠. 여러분 자동차 한 대당 매년 2,000불이에요. 2,0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3천만 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매년 얼마나 많은 수익이 테슬라에게 순수익으로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테슬라의 미래가 너무 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된 200불짜리는요, 이 모건 스탠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격이 잡혔다라고 봤어요. 왜냐면요, 원래 지금 현재 패키지로 한꺼번에 사게 되면은 만 달러 아닙니까? 10K인데, 10,000불 정도인데, 이 10,000불짜리는 자동차의 수명을 대략 한 15년으로 잡았을 때에 매달 56불어치에 해당된다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이 모건 스탠리는요.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 자동차 한 대당 기본적으로 매달 한 100불 정도는 에버리지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2026년도, 2027년도쯤 되게 되면요. 자, 그 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이 포함되고요. 사물 인터넷 커넥티비티도 마찬가지고요. 퍼포먼스, 인핸스먼트와 그리고 차징하는 거, 메인테넌스, 그리고 다른 모든 서비스를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자동차 한 대당 100달러, 매달 100달러죠. 1년이면 그럼 대략 1000달러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한 대당 1000달러 정도는 벌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것은 한 2배 정도, 200불 정도로 나왔으니까 2배 정도 뛰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모건 스탠리의 세 번째 관점, 그렇다면 이 구독 서비스가 던져줄 임팩트는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테슬라 주가나 테슬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쳐놨는데요. 자, 테슬라가 지금 현재 구독 서비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수익이죠.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져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수익이 결국에는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현재 테슬라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이러한 수익 구조는요, 결국은 테슬라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수익 구조를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더 보강할 거예요.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차 플랫폼 위에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추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제 단순히 자동차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를 뛰어넘어서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그런 회사로 전환하는 거죠. 이런 대전환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환점, 역사적인 분기점은 결국은 전통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는 플랫폼과 테크놀로지 회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얘기되어져 왔는데 드디어 그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전환이죠. 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트랜지션은 결국은 테슬라의 미래 목표 주가도 다시 리레이팅, 재평가해야 될 것이고, 향후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평가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테슬라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조기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죠. 어저께 이 소식이 지금 전달됐는데요. 충분히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이미 준비는 다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그래서 조기에 이 사이버 트럭을 등판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테슬라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모델 3, 모델 Y는
그냥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잘 팔려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테슬라의 경쟁사들이 너도 나도 이 픽업 트럭 시장을 먼저 치고 나가려고 막 내놓고 있잖아요. 퍼포먼스도 사실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경쟁 속에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조기 출시해서 이 분위기를 압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픽업 트럭 시장도 압도하고 선도해서 나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루머가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빨리 출시해서 사이버 트럭을 내놓는다면 현재 사전 주문만 120만 대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도 평정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요, 무시무시한 아마 그 주가 상승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좋은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조기 출시될 수 있다. 자, 올해 이미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세미 트럭은요, 2년 정도나 이미 딜레이가 된 거예요. 원래 테슬라 세미 트럭은요, 일론 머스크가 2019년도에 출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좀 뒤로 밀리게 됩니다. 2020년도까지 작년으로 밀렸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아마 2021년도 하반기 또 2022년도나 밀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리포트나 루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생산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세미에 대해서는요, 이미 올해 3월 말에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거든요. 그 네바다주에 있는 기가 팩토리 공장에서요, 세미를 위한 생산 라인을 지금 짓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네바다 공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어떤 과정들은 일종의 파일럿 프로덕션이다, 즉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미의 대량 생산은 기가팩토리의 그 텍사스 공장이죠. 텍사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것이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소문과 여러 가지 다양한 리포트들이 지금 들려지는 것은요, 현재 거의 생산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텍사스 어스틴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미 트럭과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조기 출시하는 것은요, 굉장히 전략적 판단이고요. 시장을 미리 선점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세미 트럭과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제시한다 그러면, 조기 출시한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더 먼저 이 테슬라의 세미와 이 픽업 트럭을 사들일 겁니다. 그래 되면 시장을 미리 선점하게 되고 압도해 나가겠죠. 그 테슬라에 정말 게임 체인저들이 속속 지금 등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주로서 흥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문제고요. 정말 여러분들 기대해도 충분히 좋은 그런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